필드에 나갔는데 생크가 나면 그만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생크가 다른 미스샷보다도 훨씬 더 뭔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샷을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이 계실 텐데 자, 어떻게 하면 생크를 방지할 수 있는지 또 왜 나는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생크가 나게 되는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은 자, 이런 경우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생크가 나서 공을 10개를 치면 한 5개 이상이 생크가 나서 골프 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골퍼분들은요. 대다수의 골퍼분들이 스윙을 할 때에 왼팔이 쭉 이렇게 펼쳐지면서 자, 이렇게 펴지다 못해서 이 팔꿈치가 우리의 팔꿈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지금 네. 보시면 이 정도가 이제 다 펴진 건데 이 팔꿈치가 뒤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듯한 느낌까지 나면서 이러한 임팩트를 하게 되면 왼쪽의 손목이 당연히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막혔죠. 팔꿈치가 펴졌고요. 손목이 꺾이면 당연히 막히면서 클럽 헤드에 약간 힐 쪽에 맞으면서 생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팔이 그대로 우리의 팔의 생김새를 보게 되면 이 팔은요, 팔을 편안하게 이렇게 섰을 때 팔꿈치가 자, 이렇게 자, 백스윙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접으면서 백스윙이 가진 않지만 우리가 스윙을 할 수 있고 이 팔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건 이 팔꿈치 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는 이 방향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자, 우리의 생긴 팔꿈치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 팔꿈치의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는 생크가 안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왼쪽 팔이 이렇게 생겼는데 백스윙을 갔어요. 갔다가 그대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줄 때도 왼쪽 팔꿈치의 모양이 이러한 느낌이 나와야 하는데 아까처럼 팔꿈치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 손목이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히게 되면서 큰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체가 이렇게 뒤쪽으로 웅크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팔의 왼팔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맞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팔이 펼쳐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그러한 결과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내 팔이 생긴 대로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당연히 어깨에 힘은 들어갈 거고 손목은 꺾이게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생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왼쪽 팔꿈치의 이 느낌이 필요하다. 자, 이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이 새끼손가락 아까 공프로가 말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른손을 조금 더 이제 우리 집중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왼손이 이렇게 말리는 듯한 그 느낌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저도 참 좋았거든요. 이 왼팔이요, 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럽을 잘 약간 말아준다는 느낌이랑 비슷하기도 해요. 이렇게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왼쪽 팔이 우리가 아까 우리의 고민이 팔꿈치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펴지는 과도하게 뒤쪽으로 꺾이는 이러한 느낌이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깨로 이 새끼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해도 어깨의 힘으로 이 클럽을 이렇게 잡아 올려야 해요. 자, 그러면 결국엔 팔이 펴지면서 손목이 버팅기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고 말 텐데 이때 왼쪽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는 느낌으로 이 팔꿈치 아래쪽 전완근에 살짝만 이렇게 집중을 해주세요. 이렇게 전완근에 집중을 하면서 새끼손가락에 살짝 걸쳐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왼쪽의 축이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팔꿈치가 잘 새끼손가락에 걸쳐 있고 전완근으로 새끼손가락에 걸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스윙을 해주시게 되면 백스윙을 갔다가 다시 임팩트를 돌아왔을 때 왼쪽의 축이 이렇게 잘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느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스윙을 해줘야만 백스윙을 갔다가 몸이 막히게 되면서 힐에 맞는 이 동작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왼쪽 새끼손가락에 잘 걸쳐놓은 상태인데 반드시 네. 중요한 건 제가 새끼손가락으로 표현을 해드리는 건 새끼손가락을 잡게 되면 거의 옆에 약지와 중지에도 이렇게 같이 걸쳐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쪽을 잡게 되면 다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완근을 살짝 전완근의 힘을 이용해서 새끼손가락을 잘 걸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임팩트를 할 때 굿샷. 지금 안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걸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이 축이 일어나면서 네. 왼쪽에 새끼손가락이 걸친 상태에서 클럽이 쓱 이렇게 네. 위쪽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빠져나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네.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걸쳐져야만 우리는 이 클럽을 그대로 막히는 느낌이 아니라 목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빼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연습 방법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요. 새끼손가락으로 우선 걸어줄 거예요. 전완근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쳐준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네. 이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가볍게 스윙을 이렇게 좀 너무 큰 스윙을 하면 어려우니까 조금 작은 스윙으로 이렇게 백스윙에 들어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새끼손가락과 전완근의 힘이 딱 들어있는 느낌이 날 거고요. 이때 위쪽에서 자연스럽게 툭 이렇게 헤드만 떨어뜨려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헤드가 위쪽에 있고요. 새끼손가락이 걸쳐져 있어요. 그리고 전완근으로 잘 걸쳐져 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헤드를 떨구게 되면 이게 다운 블로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공을 찍어야지 아니면은 공을 맞춰야지 그리고 다운 블로로 쳐야지라는 느낌 때문에 클럽을 풀어버리는 느낌이 아닌 새끼손가락과 전완근의 힘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쳐놓고 위쪽에서 자, 헤드를 그대로 위에서 떨어뜨려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하게 해야만 우리는 이렇게 발이 펼쳐지는 생크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생크 때문에 고생을 하는 많은 아마추어분들 보잖아요. 네. 그럴 때 뭐 특별히 우리 진지 프로라든지 공 프로는 네. 하는 팁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크가 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겠지만 맞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공감을 했던 게 결국에는 점점 더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니까 더 생크가 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는 게 아니라 딱 치는 순간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한 개가 생크 나면 두 개가 나는 게 더 맞아요. 경직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같은 맥락으로 그립을 거꾸로 잡고요. 어. 거꾸로 잡고 좌우로 좀 많이 흔들어줘요. 아. 그러면 왼팔이 훨씬 더 잘 접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축이 네. 딱 잡히네요. 그런 연습 방법으로도 좀 많이 좀 레슨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제 게스트로 저희가 박진희 프로를 저기 모셔놓고 레슨을 한번 네, 레슨을 들어보는 저도- 시간을 한번 네. 가져보고 싶은데요. 아유, 그쵸. 좋습니다. 네, 왼쪽 이렇게 거꾸로 잡은 상태에서 스윙을 하니까 왼쪽 축이 정말 딱 잡히는 느낌이 나고 새끼손가락도 잘 걸리네요. 네. 아주 좋은 팁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크가 많이 우리가 자주 나는 골퍼분들은 왼쪽 팔이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풀리면서 펴지면서 생크가 나는 유형들이 많으니까요. 생크가 자주 난다 하시는 골퍼분들은 지금의 내용 새끼손가락과 전완근 그리고 왼손의 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시합을 하다가 생크가 난 적이 있어요. 혹시 생크 경험은 두 분 다 못 해보셨어요? 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어요? 경기하다가 네. 경기하다가. 경기하다가 네. 한 번 있었어요. 어. 실제로 크게 두 번이네요. 두 번이요? 스크린 시합 때 한 번 냈는데 아, 화면에 잡힌 거예요. 그래요? 옆에 벽을 맞고 튕겨오니까 아. 너무 순간 놀랬죠. 멘붕 당황하죠. 정말 맞아요. 예. 머릿속이 프로도 하얘지면서 음. 네, 그래서 내가 샷을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근데 스윙을 찍어 보니까 그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힘이 들어간 채로 풀려나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합 때 이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크의 함정은 한 번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잘 나지 않는데 어. 한 개는 안 나요. 한 번 나면 계속 나고 맞아요. 거기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계속 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때 저 같은 경우 두 번째 유형은 잘 공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공을 치는데
뭐 나는 평상시대로 한 것 같은데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러한 경우로 이러한 어깨의 쓰임이 좀 과해지는 이러한 느낌의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어깨가 네, 어깨가 과하네요. 확실히. 과하죠. 상체가요. 지금 과했죠. 김세현 아니. 아나운서가 한 번씩 저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스윙이라기보다는요. 사람이 조금 긴장을 하고 뭔가 네네. 불편해지면 어깨 힘이 다들 이렇게 경직돼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어깨가 제일 골프가 그게 먼저. 강해져요. 맞아요. 그러면 세현 아나. 평상시에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나요? 아니 사실 시합 때 하루에 뭐 2,000개, 3,000개씩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스윙이 이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게 이 어깨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평상시에 어깨 힘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축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렇게 쭉 빠져나간 이런 느낌이 네. 들 텐데 자 어깨가 경직이 되고 뭔가 긴장을 하게 되면 어깨의 힘이 과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깨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좀 과도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혹은 또 칠 때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뭐 다운스윙 내려올 때 당연히 다시 뒤쪽으로 내려가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생크가 갑자기 나는 경우나 혹은 백스윙을 했다가도 다운스윙을 할 때 갑자기 어깨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또 생크가 나는 유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스윙을 평상시처럼 했는데 갑자기 또 생크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자, 그 다음부터 공을 맞추려고 하면 더 안 맞을 텐데 이때는 어깨에 우리가 약간의 수평 회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수평. 네, 이미 어깨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스윙이 됐다라면 자, 어깨에 경직이 되면 자,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면서 회전이 돼요. 네. 그러면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몸이 막히고 헤드가 좀 잡히면서 힐 쪽에 맞아서 생크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고요. 일단은 느낌이 수평으로 회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윙을 할 때도 내 어깨가 아래쪽이 아닌 최대한 좀 수평을 맞춰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거기서 한번 스윙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네. 근데 사실 이 느낌이 뭐 수평으로 한다고 해도 절대 서서 스윙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깨에 힘이 그냥 빠지게 되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회전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일단 어깨에 힘이 빠질 거고요. 회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어깨의 이 움직임에 의해서 우선 생크가 나지 않는 스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더 약간 수평의 느낌. 네, 훨씬 지금- 매끄러워요. 네.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피니시하고 나서 턱이 이제 어깨에 묻지 않습니다. 네, 힘이 들어가는 그냥 샷에서는 지나가네요. 어깨가 맞아요. 네. 근데 진짜 힘을 주다 보면 어깨 맞아요. 쪽에 제일 먼저 힘이 들어와서 아까 맞아요. 공태현 프로가 뭐 김수현 아나운서 가끔 저렇게 스윙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네네네. 진짜 그런 식으로 경직이 되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수평으로 어깨가 도는 느낌이 아니라 네. 과도하게 위아래로 어깨가 움직이게 되면서 네. 떨어뜨려야 되는 클럽을 제대로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이상한 오류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간격이 있다라는 그건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야 하거든요. 할 얘기였군요. 그건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군요. 다음 네. 얘기였군요. 너무 이게 딱 차이점이 명확하게 보여서.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지금 공을 쳤거든요. 아유, 왜 진짜. 그러셨어요? 아이고. 우선 맞아요. 이 수평으로 이렇게 아이고. 회전이 돼도 힘이 들어가게 되면 이 어깨가 이렇게 아무리 좀 수평으로 하려고 해도 힘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때 어깨가 찌그러지거든요. 네. 그때 약간의 간격을 두는 거예요. 아. 간격을 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아까 좀 잘 보였나 봐요. 네. 이렇게 네. 어깨랑 귀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죠. 어깨와 뭐 귀, 어깨턱 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음. 저 우측 뒤편에 네. 지금 제가 맞아요.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네. 저 목베개가 지금 보이거든요. 네, 목베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할 차례긴 했는데 네네. 일단 진행을 아주 잘 사가시네요, 해주시네요. 네. 지금. 맞습니다. 저 목베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 지금 우선 제가 평상시에 제가 지금 하고 칠 수는 없지만 네. 이 목베개를 그냥 이미지만 좀 그려주세요. 저는 네네네. 실제로 이 목베개를 많은 저희 이제 생크나 좀 네. 이제 탑핑이 많이 나오고 생크가 나오고 어깨씀이 많은 골퍼분들한테는 이 목베개를 착용을 하고 공을 치게 하거든요. 그럼 목베개를 이렇게 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내 목이 여기서 이미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아, 찌그러질 수가 없어요. 팔이 되게 아래쪽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깨 힘이 빠지죠. 네. 빠지면서 회전이 그대로 이렇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이 될 거예요. 수평 회전이에요. 이런 느낌. 네. 그럼 수평 회전 되는 느낌인데 어쨌든 우리가 숙여져 있어서 정말 그렇게까지 서서 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지를 잘 생각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치게 되면 일단 어깨가 회전이 잘 되고 팔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팔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깨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요. 수평 회전이 되면서 생크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미지가 잘 좀 떠오르시나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여기 턱과 어깨의 간격을 유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찾아온 이 생크를 좀 떨쳐낼 수 있다는 얘긴데 네.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스윙을 하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어요. 네. 의식을 이- 하면서 네. 네. 어깨가 네. 근데 이 방법은 제가 왜 생각했느냐면은 그때 제가 생크가 났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20년 전인데 아직도 생생한 게 한 9번 홀이었거든요. 네. 근데 잘 치고 있다가 그냥 잘 치고 오다가 한 완원도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9번을 해서 좀 갑자기 없던 갤러리 분들이 생기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어. 생크가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친지 모르는데 생크가 나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생크라는 건 긴장이 되니까 스윙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그쵸? 나서 잘 맞긴 했는데요. 우측으로 갔네? 이런 느낌으로 생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뭔가 내가 긴장이 된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 내 어깨가 좀 올라온 것 같고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지금의 이 목베개를 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 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많이 쓰이고 과도하게 쓰이면서 생크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을 꼭 아셔야만 우리가 생크를 안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생크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스윙을 막 교정하려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쳤나 저렇게 쳤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경직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어깨에 힘 빼고 왼팔 오히려 부드럽게 지나간다는 느낌.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되게 심플하게 내 생크를 교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아, 좋아요. 맞아요. 이게 아까 우리 공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내가 스윙을 뭔가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하기가 굉장히 골프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미국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실전 팁 필드에 나갔어요. 그런데 공만 치면 생크가 나요. 아, 자, 이런 골퍼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팔꿈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자, 생크가 많이 나는 분들은 이 팔꿈치를 보시면 팔이 자, 이렇게 앞쪽을 바라보거나 앞쪽을 바라보면 하늘에 바라보면 이렇게 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미 클럽이 이렇게 위쪽 이렇게 손목이 꺾이면서 왼팔이 펴지는 경우가 많으면서 축이 일단은 무너졌다는 건데 필드에 나가셔서 공이 생크가 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왼쪽 팔꿈치를 일단 어드레스를 섰을 때 자, 지금은 자, 제가 조금 과하게 해서 팔꿈치가 앞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네. 왼쪽 팔꿈치를 이거는 그냥 생각으로 하면 잘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목표 쪽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아예 왼쪽 돌려주시고. 돌리세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사실 선수들은 임팩트 어드레스를 할 때 자, 제 어드레스도 한번 봐주시면 왼쪽 팔꿈치가 살짝 목표 쪽을 향해 있는 게 봐주실 거고요. 네.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선수들이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보면 왼쪽 팔꿈치가 이렇게 목표평 쪽을 향해 있으면서 향해 있는 상태가 되면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는 약간 몸 쪽으로 붙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축이 이루어지는 거고 오른쪽 팔꿈치는 아래쪽에 오는 이러한 다운스윙과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왼쪽의 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가 이러한 형태로는 생크가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왼쪽 팔꿈치가 반대로 하늘을 봐요. 자, 이 상태로 잡아볼게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은요? 앞으로 오게. 당연히.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미 이 순간 이렇게 치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임팩트가 일어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헤드가 저도 지금
우측으로 갔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헤드가 열리면서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내가 헤드가 돌아갔으니까 이걸 닫아야지, 아니면은 헤드가 돌아가면서 그립이 놔뒀으니까 헤드 그립을 꽉 잡아야지,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 왼쪽 팔꿈치를 목표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립을 잡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왼쪽 팔꿈치의 이 움직임이 느껴지면서 왼팔의 축이 이렇게 딱 잡히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야만 필드에서 공을 똑바로 컨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쳐볼게요. 왼쪽 팔꿈치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그럼 왼쪽 축이 딱 만들어질 거고요. 자, 왼쪽 팔이 딱 축이 잡히게 되면서 그러면 오른손이 오른쪽 팔꿈치가 옆쪽으로 탁 들어오는 느낌이 나게 될 텐데, 이렇게 돼야만 왼쪽 팔에 축이 잡히면서 공을 똑바로 컨택을 바로 할 수가 있어서 생크를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갑자기 필드에서 찾아오면 멘탈이 흔들리는 생크병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재희 프로에게 배워봤습니다. 핵심 내용들 간략하게 짚어드릴게요.